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엄청난 발언을 하셨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적폐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를 하면서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 인터뷰 발언 적절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몇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해야 돼, 돼야 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야지랑 돼야지는 완전 다르죠. 네. 예. 됐어?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겠다는 의지를 포함해서 가는 거다,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예, 뭐 이제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부적절했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씨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한동훈 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내가 인사권을 쓸 것은 아니지만 그는 어느 자리에 가든 훌륭하게 일을 할 사람이다. 네. 이게 지금 자기가 퇴역한 검찰총장이라면, 즉 법무부 검찰총장 인사 라인에 비껴나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사실상 법무부 장관과 상의하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건데, 나는 한동훈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자리에도 가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나랑 같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 예. 독립군으로 지금 규정을 해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광복회장 잘라버리고 한동훈을 광복회장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건 그렇게 괜찮네. 예. 그렇게 하시던가요? 독립운동한 사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부적절했고, 세 번째는 민주당이 검찰과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네. 구체적인 워딩을 통해서 검찰 내 민주당이 협잡 붙은 배신자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임과 동시에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죠. 예. 민주당이 검찰과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검찰이 저지른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당한 것이 있나요?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사건이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사실 검찰총장 아니었나요? 그렇죠. 본인이 네.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벌어졌던 일인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배신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그대로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 테이블에도 배신자가 한 사람 앉아 있거든요. 아. 예. 물리적 위해가 걱정된다. 그러니까 저기 앉아 계신 분? 저분? 너무 좋은 얘기할 생각하지 말고 네. 저기 양심대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엑스파일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장교님 그 성함은 안 나오는데 저는 작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해요. 아, 작년에 뭐 엑스파일 뭐 일이 있었다는 것만 아는데 모르겠어요. 잘. 송영길 대표가 엑스파일을 언급했지만 거기서 벌어진 일이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송영길 대표랑 제가 대담을 하는데 네. 그 자리에서 내가 물어볼 거야. 뭐라고요? 그때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던 윤석열 엑스파일 왜 안 터뜨렸냐? 네, 물어봐야지. 어쨌든 윤석열 후보 중앙일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원론적인 발언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민주당과 대통령께서 윤석열 후보를 정치보복 프레임에 가두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노는요, 이 대한민국과 우방국들에게 미사일을 쏘는 북한의 분노를 하시라고요. 예? 그리고 편파 판정을 하는 중국의 분노를 하시라고요. 네. 왜 야당 대선 후보에게 현직 대통령께서 분노를 하시냐고요. 이거는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분노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청와대부터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 대통령 화났으니까 윤석열 총장 때려잡자, 안 그러겠냐고요. 그러면 대선 개입이지, 이게 권력에 의한 대선 개입이라니까요.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보셨고 어떻게 보시나요? 그 당의 당대표가 하셨던 워딩이네요. 보니까 뭐 중국한테나 항의하라고. 예. 당대표의 그 당은 일이 아닌데? 당대표 난 당원. 나 당원 아니야. 국민의힘 당원 아니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도 남의 대통령 후보 글에 댓글 다는 게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니 대통령 일이 스포츠 경기의 심판 편파 판정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이나 하는 사람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국정은 훨씬 그보다 중요한 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 벼랑 끝에서 밀었던 이 이명박 씨가 뻔뻔하게도 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을 때 이제 국민들이 분노할 때 거기서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드렸던 사람이 이 문재인 비서실장이었고, 그리고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과 잡음이 있었던 끝에
그 신년 기자회견 때 기자의 질문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감싸줬던 사람도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런 문재인이 처음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씨가 정확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뭔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의 적폐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관료들의 문제는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삼고 청산하겠다는 말을 7개월, 10개월 전까지 검찰총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모든 것을 관할했던 사람이 그 이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나 누가 무슨 뭐 태양광 관련된 대단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무슨 어디 원유라도 캐왔거나 이런 일을 했다라는 시중에 소문이라도 있느냐? 없거든요. 근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되면 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조팀 기자들이 친하니까 와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지가 다시 전 검찰총장으로 돌아간 기분에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지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워딩인데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 침을 뱉은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통령이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대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요. 대통령의 이러한 워딩이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냉정하게 보세요. 도움되지 않아요. 누구한테? 누구에게도. 네. 뭐 이게 모이고 흩어지는 거 표를 다 계산해서 이게 야 이걸로 한번 승부를 뒤집어 보자라는 승부수로 청와대에서 던졌을 가능성은 0이다라고 봅니다.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화가 난 부분은 네. 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론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라고 하는 건 원칙론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고 명백하게 딱 그러니까 점을 찍은 것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본인들이 뭐 이제 주장할 때 검찰로부터 독립하겠다, 검찰에서 자기네들은 수사에 대해서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내세운 정부인데 그걸 마치 부정하는 것 같은 워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만약 그렇다면과 실제로 그랬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촛불 정부가 들어섰다고 자랑을 했고 본인들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뭐 평등하게 나라를 운영했다라고 했지만 정권 교체 요인이 높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컸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이 정권이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고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를 못하도록 검찰총장을 손발을 다 묶어놓은 사실 관련된 조국 관련돼서요? 그 사람 다 처벌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수사를 다 해서 부인도 처벌받고 남편 그 조국 본인도 지금 재판 중이지 않아요? 그 전에 기소하기 전에 계속 6개월마다 검찰 인사를 하면서 그때 그 수사했던 청문회 때 검사들 다 딴 청문회 데로 하는 한밤중에 부인 소환도 안 하고 기소했던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건들 기소했잖아요. 했는데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다. 170군데를 압수수색했는데 더 뭘 더 부족해서? 압수수색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분석도 하고 소환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부부의 비리를 터는데 50명의 검사들과 수사관까지해서 100명을 동원해서 6개월을 털었는데도 그게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무능력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요. 네. 거기서 수사를 못하도록 검사들을 다 내팽개 쳤고 그리고 4년형 그 정경심 씨는 4년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한 것들을 수사를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를 해서 4년형을 네. 통과받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더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수사를 제대로 약간은 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형 자체가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수사가 안 됐고 그랬으면 약간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일단 이제 받았고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근데 그 그다음에 당시에 아까 봐봐요. 말했던- 잠깐만. 네. 그 당시 보자고.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6개월마다 다 인사 조치해가지고 밑에 있던 검사들 다 내쫓았잖아요.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다 보통 법원 연수원 보내고. 검찰의 기소와 수사는 3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3개월 동안 어떻게 수사를 다 해. 그러면 그걸 못하는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금 왜 작년부터 계속 수사하는데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왜 윤석열이 못해?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니까 3개월 만에 4명을 다 구속을 시키더라고요. 김건희 씨는 알겠습니다. 왜 자, 조사를 제대로 조국 못하냐고. 수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검찰총장 하도록 하고요. 부인이니까 그렇겠지. 자, 좀 약간 검찰총장 아니잖아요, 분위기를 지금. 전환해 볼게요, 여러분. 네. 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 말이 원칙적인 말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약속이 갑자기 사회를 너무 드라이브를 걸려고 그러시는 아, 그래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본인의 이제 출간 그 기념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도 그럼 잘못했다고 아니 보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거예요. 한동훈이 왜 중앙지검장 못할 것 같아?라든지 뭐 그런 말들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하지만 그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수사하지 전임 정권이니까 정치 보복 비칠 것 같으니까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대통령이 명령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언론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에 답을 한 거 아니냐고 질문에 자, 기자가 대통령의 질문하니까. 역할은 나라를 운영하는 거고요. 죄가 있는 건 검찰이 알아서 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 직장에서 일했지만 이제 잊어먹고 정치인이 되어야 해요. 이거 내가 잘하니까 이거 내가 계속 볼 거야. 야, 내가 간섭은 안 하겠지만 잘 볼 건데, 야, 동훈이 쟤 정말 잘하는 애다. 근데, 야, 아이, 그래. 어디다 쓰는 거 니들이 정해. 난 관심 없지. 근데, 그래서 쟤 진짜 일 잘하는 애인데, 야, 쟤 이재명 쟤는 중범죄잖아. 근데 처벌은, 아이고, 그치, 나는 간섭 안 하지.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엔 재수사 꼭 해야 돼. 하지만 결정은 니들이 하는 거지. 대통령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많이 늘었네 갑자기. 대통령이 이러라고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검찰총장에서 정치인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아직도 법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 법복도 아니지 저것도 아닌데 하여튼 검사의 역할놀이에서 좀 벗어나서 이젠 정치 영역으로 옮겨왔는데 자기가 자꾸 궁지에 몰리면 잘하는 거 생각나니까 여러분 제가 몽둥이를 들고 이번에 청와대 확실히 때려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중앙일보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멋쩍어지니까 아 저는 절대 정치 보복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 그런 얘기는 또 뭐하래요 오늘을. 중앙일보 한면 인터뷰에 그 적폐청산한 거는 대략 2개잖아요. 질문이 2개.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검찰총장에 아직도 매몰돼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근데 네, 알겠습니다. 자, 아니, 그러면 그리고 하나만 더 네.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권이 상당히 사유화됐다라든지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좀 채워졌다. 그리고 권력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동의 안 하실 수 있지만은.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부적절한 말도 분명히 있어요. 부적절한 말 중에 아까 좀 방금 얘기하신 게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그럼요. 지칭하진 않았지만 뭐 검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칭했어요. 다만 기사에서 그걸 A 검사장으로 표시한 거지. 네. 그 기사에는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두 누군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한겨레 신문에도 한동 검사로 썼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해. 중앙일보 기사에 안 나왔다고요, 이름이. 네. 산산진국을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오늘? 어? 네. 그래서 독립운동가처럼 진짜 수사를 했다. 그래 이제 뒷방송 이렇게. 에너지 좀 남겨놓는데 오늘 필요 없으니까 예. 네. 쏟고 가는 거죠. 요거는 예. 부적절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부적절하죠. 왜냐하면은 저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다음번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할 거야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판단이. 그럼 검사들도 거기 줄 서고 많은 또 사람들 한동훈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검사라는 곳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자라나고 있는 후배들이 내가 윤석열 저거 대통령 저거 어떻게 제끼고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볼까라는 궁리를 하게 만들어 놓은 참담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모든 검사들은 그런 꿈을 꾸겠죠.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걸 갖고 청와대가 이렇게 윤석열 한마디 하면은 바로 입장 내고 또 뭐 당대표 얘기하면 또 입장 내고 댓글 달고 이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큰 분노를 표출을 했는데 이 분노가 의도적이냐 아니냐 아까는 의도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선거 네, 개입이다 네, 여기는 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도냐 아니냐는 아까 뭐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뭐 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과연 이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의도가 아니냐랑 상관없이 사실은 영향력은 결과니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여권에서의 지지율 결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히려 야권 결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두 분 다 이제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오늘 선대본의 분위기를 보니까 약간 불이 붙었어요. 선대본 어느 쪽 선대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내가 그럼 지금 뭐 윤석열 선대본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국민의힘은 선대본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선대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요? 선대본이라고 하셨죠. 잘못했네. 네, 제가 진짜.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사실. 밀정등을 몇 놈 심어놓고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네. 사람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고, 분노가 거기 이제- 아니라 위협을 느낀 거 아니야? 윤석열 되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뭉치자. 그게 정확한 표현 아닌가? 장교님 정말 그 취중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하지 마. 위험한 사람 당신 하나예요. 엑스파일 얘기했다니까요. 민주당에는 지금. 크게 잘못한 사람이 없어서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민주당 사람한테 무슨 정치 보복을 하고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적폐 청산하겠다는 게 나를 청산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큰일 났네 이거. 시그널 못 받으셨어요. 내가 여태까지 옹호한 게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네.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 김무성 당대표실까지 해서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신한국당부터 해야 돼. 신한국당. 아, 신한국당부터구나. 예. 여튼 어쨌든 결집 뭐 분위기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타오르는 건 있는데 저는 반대급부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선거전을 향해서 한 수를 던진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의도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잠깐 지지율가 그리고 하나만 더는 네.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런 발언이 나왔고 오늘이 목요일이죠.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서 월화 정도에 하는 여론조사니까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 되겠네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전국 지표조사에서 제가 생각엔 만약 효과 그러니까 이런 고관여층을 제외하고 효과를 기대한다면 20대와 30대 여성층에서는 네. 아마 이런 형의 보복형 정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왜 저렇게 정치를 하지라고 생각했던 20, 30대 여성층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까지 거기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이런 발언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 여론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당장 이번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이번 주는 아니다. 여론으로 불이 붙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여권 지지층 지지율로 계산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게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도 결집하고 저쪽도 결집. 당연히 민주당은 큰일 났다. 네. 결집하자라고 분명히 할 것이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또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야 윤석열이 하면 제대로 하겠네. 윤석열 밀어주자라고 네.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 양쪽으로 유타는 결집해서 안철수가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양 진영으로 확 이제 표가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노를 표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오늘 이재명 제가 했어요? 전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문재인 사과하지 대통령이 말고. 네,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네, 후보한테? 윤석열 후보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고 오늘 이재명 후보도 페이스북에 다시 국민한테 사과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슈가 사실은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길게 갈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이게 이슈가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윤석열 후보는 어쨌거나 사실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될 타이밍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노리고 한 발언은 아니거든요. 네, 인터뷰 자체가 자료 없이 인터뷰를 그냥 즉석에서 하는 그렇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발언이 나왔는데 네. 검찰로서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서 중도층이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네. 한 발 물러서긴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사과까지 하라고 하니까 물러설 수가 없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네. 하지만 이 국면을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려면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네. 대통령 뭐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청산하고 정치 보복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네.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라고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한 달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 열흘 동안 이 문제를 끌고 가면 중도층들이 피해 보복을 부르는 대통령을 뽑을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선동이지. 네, 피해 그렇습니다. 보고 근데 사람들 그렇게 들을 거예요. 장교님 의도를 아니, 떠나서 선동은 제가 한 거예요. 네, 선동이나 여부를 떠나서 그건 아까 우리가 네.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중도층이 보기에 네.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아직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중도층한테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사과할 생각은 없는 거죠. 네. 저는 평상시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발언은 원론적인 얘기를 갖고 이렇게 민주당과 청와대가 네. 짠 듯이 저렇게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현재 우리들의 지지율이 불리하니까 이 발언을 잡아서 한번 되치기? 뒤집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정치적인 전략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네. 이것은 과거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청와대의 현직 대통령의 대선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말 부적절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적폐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따라 이렇게 의견이 한 달 굉장히 많이 남겨놓고 갈리네요.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에 멱살 잡으면서 니들은 범죄자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 반응을 했더니 대선 개입이라고 말하는 거, 글쎄요. 아니 그럼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그럼 당신 적폐청산 할 겁니까라고 하면 전임 정권 비리 불법 비리 나타나도 우리 덮을게요라고 얘기할 거냐고 워딩만 좀 똑바로 보고 보자고요. 요 워딩. 논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얘기할 넘어갈게요. 거예요. 네. 그런 사실이 있다면 검찰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말면 되죠.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시 안 하는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말했어요. 다 끝났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또 KBS에서 새로운 단독 뉴스를 내보냈어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그러니까 2010년 5월 이후에는 뭐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해명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거짓말이죠. 네. 알고 봤더니 주가 조작이 있었고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거는 신한증권 내용만 일부 공개했고 사실은 맞아요. 다른 증권 계좌로 거래를 해왔다. 그것도 사심 여건 거래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하나의 이제 흔적이다라고 검찰은 판단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분명 심각하죠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을 조사를 한 게 보도를 한 게 우리가 사실 여부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했다고 했는데 다른 증권 계좌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한 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김성애 소장님 더 잘 아시지만 그게 대략 주가 조작 금액의 한 7.7%? 8%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서 거래된 금액이. 그렇다면 이거는 여태까지 윤석열 후보가 해명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불리하니까. 그 실제로 보면은 검찰이 뭐 했냐고 그러니까 네. 제대로 지금 수사해가지고 빨리빨리 사실관계를 밝혀야지. 집권여당 잘못 아니에요 지금? 검찰 개혁 제대로 했어야지. 특활비 공개도 박범계 장관이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박봉계 장관이 안 하는 거 아니야. 검찰 개혁. 추미애 장관을 다시 법무부 장관 시키라고요. 제대로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거 관련해서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봤어요, 했냐면, 네,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뭐 40회 뭐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그건 전화로 거래를 한 거고 주식 그 주가 조작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만 이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등 그 어머니와 너무 여러 건의 그런 종류의 돈 버는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별로 놀랍지도 않고요. 네. 이번 거래소의 주가 조작에서의 특징은 본인의 DS 계좌에서 미래에셋 계좌로 또 대신 계좌로 자기끼리 토스를 하는, 이건 사실 한국 거래소에서 들여다보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자기 엄마인 최은순 씨하고도 통정 거래라고 하죠. 네. 정보를 서로 고려하면서 했던 거래를 했고, 예전에 보도 기억나시겠지만 최은순 씨가 이 주가 조작 범인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IP를 공유하면서 즉 한 대 컴퓨터로 거래를 했던, 그러니까 이 범죄 집단이 함께 움직였다는 증거가 다 나와 있는 상태라는 점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고요. 제가 주목해서 보는 지점은 윤석열의 태도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검찰총장이었고 결혼 전에 수중에 2천만 원을 들고 있었던 거지였어요. 이것은 1천만 원인데 거진 아니죠. 김건희 씨의 워딩입니다. 이 검찰의 연봉이 대략 한 1억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감히 거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해명을 한번 하셨죠.
2천만 원은 아니었고 한 1억 정도는 있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검찰총장 하던 당시에 최근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65억에서 7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50억 이상이 현금성 자산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축적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김건희 씨가 내가 20대 때 IT 주식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뭉쳐왔던 것들이 싹 다 생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의혹이라 그래요. 의혹. 네? 의혹이라 그러라고요. 의혹. 싫어요. 거짓말이었을 고발당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발당한 거짓말이 제가 아니라. 조금 유명해지고 싶어서요. 고발을 하시면 매일 저기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싶어지네요. 그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60억이 있는 사람인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가 관훈 토론에 가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내용을 돌려보니까 신한증권과 관련돼서는 더한 게 없다라는 전제를 달아요. 신한증권이라고. 그렇죠. 전제를 그 달았군요. 워딩이 들어가서 공직선거법상 이 허위사실 유포를 피해가기 위한 피의자의 화법을 썼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잘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를 그렇죠. 증거다? 뭐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거래는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 검사로서 피의자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했던 답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여러분들 직접 한번 관훈 토론을 확인해 보시면 딱 느끼실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어쨌거나 그 당시에 답변의 취지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내는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으로 돈 번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신한증권에서 돈 번 적이 없고 예를 들면 워딩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40차례 거래 50억 액수를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거짓말을 한 거죠. 관훈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요 언론 간부들이 만들어서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이제 다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답변을 안 한다? 전 대통령 후보로서 그러면은-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그러면 없습니다. 이제까지 윤 후보가 거짓말이라고 완전히 규정하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제가 잘못이라고. 느꼈는데 네. 약간 과한 느낌이긴 했습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 사과.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두 분 다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느낀다라는 거고요. 그럼 주가 조작은요 수많은 개미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측면에서 엄청난 중범죄고요. 실제로도 이것은 거의 무기징역에 제가 지금 정확히 징역이 기억 안 난다. 하여튼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DS, 미래에셋, 대신, 신한증권 4개 계좌의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용만 오픈하면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은 꼭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거짓말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집요하게 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